오늘 보신 그 속에 저희가 잠깐 그 설명을 좀 뒤에 이 팜플렛 나중에 잊지 말고 가시가 다른 극장들하고 겹치는 상황의 선택이 비주얼을 못하는 사실은 되게 많이 가고 싶은 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좀 저도 의사를 또 물어요 감독분한테 어디서 했어요. 근데 보면서 사실 홍보도 이게 되고 이게 그렇게 많은데 역시 좌석 점유율 면에서나 관객 후배 면에서나 역시 오기를 잘했다. 특별한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짧게 얘기하자면 누구나 다 찢어진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도 있고요. 제가 1학년 때입니다. 1991년 제가 대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이 제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던 시절이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마주쳤던. 이제 그 기억들이 이제 만들게 했던 것 같고 이제 강균 씨랑 만나고 있는 남쪽에 내려온 김에 남쪽에 이제 강 쪽에서 뵈려고 이제 왔죠. 네. 그때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연주를 한다 할 때 그냥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학교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한다는 게 참 사실 이렇게 늘 그랬는데 저는 마음이 찢어지고 삶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반복된다는 사실들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을까? 뭐 지금 특히 이제 뭐 이제 근사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보다 지금 이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더 공감 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체류탄 이런 것들 만든 시대였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녹이고 해야 하는 부분은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화운동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영화를 보니까 10년 동안 굉장히 그 86, 87 이후로 계속 그게 이어져 왔다라는 굉장히 과하게 그냥 전전상조지 않고 이어왔다라는 게 참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혹시 우리가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오늘 제가 보는 게 영화 지금 세 번째 보거든요. 처음에 이 영화를 할 건지 말지 결정하더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오늘은 또 이제 전반적으로 느끼고 싶고 또 이제 감독을 모셔야 되니까 보고 한 단위가 넘어간다, 페이지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제일 답답해요. 역사는 절대 그런 거 옳고 사람들은 저는 사실은 되게 어떤 분노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찰 조사에 의하면 시위 횟수, 참여 인원 훨씬 많았어요. 이걸 알리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은 너희들이 잘못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리고 이한열 뭐 이런 그렇게 불렸던 이름들이 반복이 되면 혹은 묻어지면 그리고 또 중요한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면 지방 지적자라면 이런 말을 까지 만드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더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은 무슨 그리고 그런 것들 공무원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 기타가 훨씬 더 정치적 운동보다 자신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마치 정치적인 게 끝났으니까 문화적인 것을 얘기하자고 하고 정말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성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커지면 커졌지. 무슨 얘기를 하자면 마음속에 그런 게 가라앉아 있어요. 비슷한 감성을 다른 저기 다른 지금 네, 이건 잘 봤고요. 혹시 그러면 검열이나 못하게는 방해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 놓고 상영도 못하고 이렇게 혹시 우리 감독님이 만든 것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만들고 있다는 거를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스토리 펀딩이라고 해서 이 사실이 있으니까 제가 틀린 사실이면 반박당할까. 어쨌든 혼자지만 그때 당시에 뭐 당연히 되게 엄혹한 시절이었고 박근혜 정권이었고 뭔가 또 스토리 펀딩을 해서 계속 화제를 만들고 뭐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제작 과정을 공개할 일이 아닌데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대응을 그게
엄청나게 큰 그 에너지가 낭비를 되긴 해요. 확실히. 그렇게 해서 그 개봉도 어떤 사람이랑 할 건가 중요한 건 저도 이제 멋있게 하고 싶고 막 하지만 독립영화 같은 상황이 되면서 퐁당퐁당 상영하고 얼마 안 되니까 처음 몇 명이 하는 건 싸움 항상 분을 너무 묘사 일을 하고 있고요. 개인으로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저 지금 제 영화를 상영했던 극장들도 되게 야심차게 시작해서 그 코로나 시기에 견디지 못하고 닫아버린 예술 영화, 독립영화 극장들이 있듯이 당연히 제 나이고 V락번이다 보니 생존의 문제가 있죠. 물론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요. 다른 방식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노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 방식의 생산 방식이 저를 갉아먹으로서 뭘 만든다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감독님들 배워서 어떤 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제 감성에는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이제 사업마다 대응하시는 역할들로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떤 뭐 기적인 의무감을 깊이 느꼈달까요? 창작열로 불타서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 막 뭐 이런 시기 아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좀 첨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강기훈 씨 유서 대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 사람이 암에 걸린 거는 자기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범죄라는 것이 뭐냐?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아니고 우리나라 검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게 아무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도 이 사람은 범죄자다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범죄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검사로부터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억울한 게 있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간첩으로 누명을 죽게 됐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강기훈 씨가 그나마 감독님 같이 영화로 만들고 기록물을 재서 역사에 남는 억울하게 굉장히 억울하지만 역사에 남는 그러나 강기훈 씨 같은 사람이 다시 또 없으려면은 우리 검찰을 바꿔야 돼요. 검찰이 지금 현재로 있는 한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기훈 씨 같은 사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강신욱 검사도 내가 지금 강신욱 검사. 강신욱 그 검사가 그 당시 강신욱 검사 지금 내가 은희사랑 그 맞습니까? 같은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맞습니까? 안시 다릅니다. 아니고요. 돌아가셨어요. 강신욱이구나.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질문이 우선 우리와 유사한 영화를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다 보셨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한때 참 저런 시절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오늘은 보니까 야 저게 참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지금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가 많이 대행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다가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확인해 주겠습니다. 저기 보면 아까 그 당시 판사였던 우국 씨가 나오는데 그 직접 그 인터뷰 하셨습니까? 아니고 그 이제 제가 보면 방송에서 나왔던 걸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을 했을 당시에 저 사람의 신분을 모르시겠네요. 아니 당시에 이제 영산대 총장이었고요. 예, 그래. 저분이 우리 경남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의 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매너가 깨끗하고 아주 그 양심적인 법관의 표본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이 더 크네요. 겉으로 보이는 개인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법관으로서 역사 속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중에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저 당시에는 저기 오목기 때문에 저 자료들은 기자들의 릴리즈가 허락이 없이는 힘들어요. 근데 기자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자기도 이제 분개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주시는 경우가 없고요. 그 누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는 무죄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맞아요.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악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뿐만 아니고 뭐 다 똑같은 태도를 판사가 그랬다는 게 사실 또 그렇죠. 당시 판사고 그럴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윤리위원회가 출세되고 지금 이제 국힘당으로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죠. 윤리위원회 출세되고 이렇게 정치적 행보들이 계속 생기죠. 그런 분들은 뭐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옛날 방송들을 좀 쓰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연하는 장면들 중에 이제 PD님께서 주신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김기철 씨를 쫓아가는 이제 장면들의 이런 것들이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고 강기훈 씨가 오는 장면들도 최초로 공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마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이 편집이 안 됐거나 물론 PD는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공개되지 않는 것들을 저한테 풀어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방송들을 웬만하면 이제 김기철 씨의 보도 이외에는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몰래 쓰거나 이런 일은 없고 이 저작권만 해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음악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괜히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다음부터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사실 안 보이게 많은 정성과 돈이 드는 네. 그 말씀도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지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은 좀 쓰는 거예요. 아니 저기 혹시 그 나는 자유인 아세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성우 아세요? 그렇게 많이 그분이 이걸 해주신 거예요. 부탁을 드렸고 한 번이라도 더 좀 많이